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쌉주강 월드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약간 또 길어질 예정입니다. 64명의 선수가 함께합니다. K리그 1, 2에서 가장 잘하는 윙포드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많은 얘기 드릴 거 없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드레 루이스 그리고 천안의 최상헌입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 전북현대라는 구단이 다시 한번 또 안드레를 믿고 데려올 만큼 안드레의 어떤 그 왼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이른바 업계에서 정평난 그런 굉장히 또 좋은 실력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북현대로 또 새롭게 외국인 선수로서 영입이 돼서 이 개막전부터 출전을 해서 조금씩 본인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때리는 그 왼발 슈팅도 상당히 강력한 선수고요. 반면에 최상원은 신인입니다. 이 천안 CTFC로 이제 울산대에서 또 이제 영입이 되는데요. 아직은 보여주기에 더 많은 선수고 향후에 또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를 지켜볼 만한 여진 충분하겠지만 지금 안드레를 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드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희와 조상준입니다. 사실 정재희는 뭐 경남이 아니죠. 전남을 거쳐서 포항으로 온 이후에 지난해 정말 이 포항에 상당히 또 강력한 공격적인 어떠한 무기를 가져다 준 선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정재희가 없었다면 지난해 포항도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재희가 지난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항 역시 이 그들이 원했던 목표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4년생의 선수고 정말 이 오른쪽 왼쪽 뭐 주로 오른쪽이지만 오른쪽에서 어떤 그 정재희 선수가 해내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또 굉장히 위협적인 게 많았다라는 좀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조상주는 지난해 이제 많이 뛰질 못했습니다. 많이 뛰질 못하면서 이제 경남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조상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살짝 이제 물론 이제 여전히 전 선수지만 지난해 성담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많이 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되면서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말았는데 앞으로 역시 앞에서 보았던 최성원 선수처럼 조상준도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만한 선수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이거는 정제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현준과 가브리엘입니다. 양현준은 K리그 1 지난해 0플레이어였죠. 뭐 이달의 0플레이어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이제 했고, 그러면서 뭐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강원의 공격에 정말 많이 큰 도움을 줬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양현준도 지난해 많이 성장을 했고 올해는 약간의 소포머 징크스를 겪나 싶은 상황도 보이기는 한데,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양현준이 충분히 이겨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기도 합니다. 양현준 선수는 정말 포텐셜도 높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하고요.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안산 그리너스로 이제 이번 시즌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씨 비토리아에서 안산 그리너스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면 이 K리그2에 오자마자 이제 첫 라운드였죠. 개막전 성남과의 경기에 첫 페널티킥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팀을 좀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이 공격적인 재능이 개인적으로는 이 K리그2에서는 충분히 총할 만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양현준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정승원과 헤이스. 정승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선수죠. 정말 활동량 있고 이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 비해서 정말 투지 있고 잘 싸워줄 줄 알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여러 가지로 외적인 이슈만 없다면요. 하지만 외적인 이슈가 좀 겹치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경기를 뛰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정성원 선수가 폼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광주에서 지난해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제 올해
함께 또 오게 됐는데,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이스나이로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21년, 22년 너무나 또 좋았다가 제주로 와서 이 좀 이 뭐라고 할까요? K리그 1에서 본인이 버텨줄 수 있다는 걸 K리그 1에서 이미 2021년에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주로 와서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여줄 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헤이스 역시 또 득점을 기록한 만큼 본인의 폼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많이 또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출전하면서 득점도 기록한 헤이스도 또 고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광혁과 임찬울입니다. 이광혁은 이제 포항에서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수원FC로 와서는 다시 한번 또 본인의 폼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찬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전남으로 와서 김경재와 트레이드로 이제 와서 이 참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와서 그냥 괜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팀에서 기억상으로는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천우는 상당히 괜찮았지만 팀이 너무나 안 좋았죠. 임찬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K리그 2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임찬울이라는 선수의 득점 장면도 보고 하면서 임찬울이라는 선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또 있었는데, 어, 사실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지금은 임찬우를 뽑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이광혁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버텨주면서 경기를 뛰어야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본인의 폼 보여주고 있는 임찬울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주닝요와 바코. 주닝요는 이제 우루과이 리그에서 올해 이제 김포FC로 합류를 했습니다. 주닝요 같은 경우에는 이 우루과이 리그에서 뭐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활약, 우루과이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를 뛰게 됐고요. 이 뭐라고 할까, 97년생에 어느 정도 전성기 나이에 접어드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루과이 리그에서는 그래도 경기를 꽤 뛰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 이게 K리그에 비교하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경기 수가 이 정도면 우루과이 리그에서는 그냥저냥 괜찮은 경기 수입니다. 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뭐 윙포드에게 키보다는 이 스피드나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만큼 또 이제 이 돌파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좀 대충 들었고요. 반면에 바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K리그에서 이 절구통 드리블로 정평이 난 정말 좋은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이 탈압박 뭐 여러 가지 능력들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바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조지아 국가대표도 오랜 기간 뛰었고 그의 후계자가 흡이차인 만큼 정말 또 네임밸류 역시 정말 높은, 그리고 실력도 좋은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바코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민준과 이동률입니다. 김민준 같은 경우에는 울산현대에서 이제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됐고요. 입대한 이후에는 지난해 울산에서보다는 경기력을 좀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출전 시간을 받아오면서 또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또 자신감 넘치는 이 저돌적인 드리블이 상당히 또 인상적인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랜 기간 K리그 1에서 봐왔던 만큼 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동률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00년생으로 김민준 선수와 동갑인 선수인데요.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에 또 이제 뛸만한 재능이다, 그리고 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들지는 못했었는데 명단에. 어쨌든 그런 아픔을 딛고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세 이하 대회인 아시안컵에도 정말 잘하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잘하면 또 승선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공격 포인트도 나쁘지 않게 기록을 해줬고 등번호도 좋은 등번호를 받으면서 또 이랜드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민준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고 이동률 선수도 정말 정말 좋은 선수인데, 어,
저는 좀 어려운데 저는 김민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살짝 아쉽긴 했지만 올해 보여줄 게 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동률을 이성적으로면 뽑겠지만 제 감성은 김민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성준과 김대원입니다. 이 남계일의 페르소나죠. 조성준은 이번에는 FC 안양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을 하면서 이제 등번호 11번을 달고 안양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꾸준히 또 경기에 나와서 또 안양이라는 팀에서 적응하기 위해 또 애를 쓰고 있는 조성준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수고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풀백, 윙어 둘 다 참 잘 뛰어줄 수 있는 선수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안양에서 또 이 조성준 선수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안양에 원래 있었던 선수잖아요, 조성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양으로 돌아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감성 넘치는 그런 복귀였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등번호 11번을 받고 이 개막전부터 출전해서 이제 복귀전 했고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이제 득점도 또 기록을 하면서 조성준 선수가 폼을 점차 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셉니다. 김대원은 여전히 정말 강원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정말 너무나 좋은 선수고 등번호도 10번을 달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정말 너무나 조성준도 너무 좋은 선수지만 김대원은 그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또 김대원 선수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64강이 조금 더 길 예정입니다. 자, 정말 좋은 두 선수죠. 아코스티와 엄원상입니다. 아코스티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고 올해는 이제 수원으로 넘어왔는데 수원으로 넘어오자마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북현대전에서 보여줬던 그 드리블 그리고 뭐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아코스티가 들어오면서 아예 경기 흐름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코스티는 정말 이 세리에 짬이 어디 안 가는구나. K리그2가 아니라 K리그1에서도 정말 잘 통하는 선수구나 라는 또 판단을 제게 또 내리게끔 했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엄원상은 더 강합니다. 지금 이미 득점도 2경기 연속으로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15골과 6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울산현대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가 또 엄원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피지컬적으로 아주 강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스피드 하나만으로도 정말 K리그 내에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자원인 그런 선수가 또 엄원상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코스티 선수가 너무 아깝지만 엄원상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강성진과 파울리뉴입니다. 강성진은 지금은 이 서울에서 뛰진 않고 있고 지금 23세,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또 엄청난 드리블을 이용한 득점 뭐 이런 걸 기록하면서 이 20세 이하 레벨에서는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왼발만 쓴다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왼발만 써도 충분히 위력적인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파울리뉴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팀에서 이제 충북 청주로 넘어와서 경기를 꾸준히 또 띄워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파울리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충북 청주에게 상당히 또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자마자 또 골을 특히 충북 청주의 프로 첫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 플레이도 상당히 또 파워풀하고 저는 이 파울리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어떤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강성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강성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빅손과 토마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새롭게 이 K리그1 각 구단에 합류한 93년생 윙어라는 또 같은 점이 있는 또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루빅손 같은 경우에는 이 스웨덴의 김범수라고 하죠. 근데 사실 김범수가 대한민국의 루빅손이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 루빅손은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 프로 생활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빅손이 여기까지 온 데에도 정말 야, 이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기사로는 이 뭐
토마스가 잘 적응을 못한다,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저냥 또 선발로 출전할 만큼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고 앞으로 보여줄 게 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막전부터 현대가 더비 전북 현대를 상대로 득점 기록한 루빅손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신재원과 김승섭입니다. 한 선수는 K리그 1에서 2로 왔고요. 한 명은 K리그 2에서 1으로 왔습니다. 물론 김승섭은 승격한 이후에 왔으니까 K리그 1에서 1으로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신재원은 얼굴만 봐도 신태용 감독의 아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닮았고요. 정말 신태용 감독의 반의 반만큼만 해도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득점도 기록했잖아요. 신재원은 앞으로 성남에서의 적응이 또 순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승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전에서보다는 훨씬 더 주전 경쟁이 어려운 팀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승섭이 어떻게 경기를 얼마나 뛰게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승섭은 지난해 정말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전에서 이 골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줬고요. 대전에 승격하는 데에 또 김승섭의 힘이 또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김승섭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김승섭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레안드로와 고재현입니다. 레안드로와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고재현을 뽑을 건데요. 레안드로는 지난해 K리그2에서 또 대전에 승격을 이끄는데 역시 또 앞에서 보셨던 김승석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스피드도 있고 기복도 있지만 굉장히 또 신이 났을 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고재현은 지난해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위치 선정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위치 선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한 시즌이 있으면 그게 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 그 다음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도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고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현 선수는 정말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고 황선홍 감독의 레이더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아시안게임에 갈 수 있을 만한 확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역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레안드로 말고 고재현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보섭과 이근호. 저는 이거는 김보섭을 뽑을 겁니다. 김보섭은 정말 스피드도 있고 템포도 빠르고 결정력이나 이런 세밀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공격의 템포를 올려주는 데에는 이만한 선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근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베테랑입니다.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본인도 부담을 가질 만한 시간들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정말 이근호는 여전히 탑 클래스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는 또 선수협에서의 일과 이 선수로서의 일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또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김보섭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도현과 정한민입니다. 김도현은 이 현대고 출신으로 울산현대 입단해서 바로 이제 이 충북 청주로 임대 이적을 한 상황이고요. 정한민은 서울에서 이제 성남으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임대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두 2000년대생 선수들인데 김도현 선수가 확실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앳돼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정한민 선수를 뽑겠는데 김도현은 그래도 이 충북 청주로 와서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22세 이하 자원이지만 정말 저돌적이고 정말 또 재미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주는 선수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한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봤던 기대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남으로 와서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선수에게 거의 악담을 안 하거든요. 정말 오자마자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임대생 신분이고 2001년생으로 여전히 22세 이하 자원에 해당되는 선수가 부주장을 달 만큼 또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한민 선수 또 기대를 하면서 정한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상호와 김주공. 김주공 선수 너무 좋은 선수죠. 톱도 되고 윙포드도 되고 이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수인데 나상호는 국가대표로 이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정말 그 클래스가 높은 윙포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 이적 소리 났을 때 구단이 괜찮다고 한다면 떠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또 나상호 선수의 레벨에 대해서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10개 이상의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충분히 그러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상호 선수도 정말 좋은 활약을 앞으로 펼쳐준다면 또 차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나상호 선수를 볼 수 있을 만한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상호 선수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동준과 김인성입니다. 자, 이거 이동준인데요. 이동준 선수는 근데 이동준이랑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동준도 부상이 너무 많았어서 2021-2020 시즌 헤르타에서 정말 멋뛰었고요. 부상이 너무 많았고 지금 전북으로 와서도 현대가 더비에서 정말 위협적인 모습 보여준 이후에 또 한 달을 못 뜁니다. 실력만큼은 정말 좋다는 거 울산전에서 확인해줬지만 경기를 못 뛰면 실력은 의미가 없거든요. 부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부상을 관리하는 건 본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햄스트링이나 이런 건 햄스트링을 지금 누가 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친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본인이 보강훈련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김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이랜드로 갔지만 지난해 이제 이란대 합류해서 또 본인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포항으로 오게 됐는데 뭐 김인성은 제가 왜 이동준을 뽑냐, 이동준이 부상당해도 김인성보단 낫다 라는 약간의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동준 선수를 뽑는 게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인성도 뭐 스피드 있고 좋은 선수지만 아직은 이동준을 넘어설 만큼의 뭔가 기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동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록과 이시현입니다. 울산의 윤일록은 현재 서브 세 번째 내진 네 번째 윙으로서 울산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고 이시현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서 좋은 활약 펼치다가 이제 이랜드로 온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건 윤일록을 뽑을 겁니다. K리그 1에서도 꾸준히 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고 등번호 7번 괜히 달고 있는 게 아니죠. 윤일록의 클래스는 아직까지도 영원히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보다는 클래스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시현은 아직 많이 보여줄 게 남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윤일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균과 송민규인데요. 전 이거 송민규 뽑을 거지만 김인균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도 꽤 괜찮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줬고 이제 김인균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올해에도 바로 또 득점을 해줬잖아요. 이 인천전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김인균을 K리그 1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줬던 선수가 바로 김인균인데 송민규는 뭐 그 특유의 드리블 템포 그리고 어떤 투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뭐 다른 팀의 팬들이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참 투지가 넘치는 선수입니다.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전북에서는 좋지 못했지만 대표팀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대표팀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또 발휘가 된다면 송민규 선수는 훨씬 더 좋은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송민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지성과 이승우입니다. 엄지성도 정말 어린 선수고 내년까지도 22세 야자원에 해당되는 선수인데 저는 그 태클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그 태클이었고요. 하지만 그 태클을 제외하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린 선수인데 당돌하게 경기를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하지만 상대가 이승우죠. 너무 셉니다. 지난해 수원FC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고 올해에도 좀 더 폼을 이제 차차 올려가면서 이 수원FC라는 팀에게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승우가 얼마나 폼을 빨리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수원FC의 올 시즌이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지성도 너무나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건 이승우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범수 아산입니다. 김범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루빅손, 대한민국의 제이미바디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이제 22세 이하 자원으로서 제주의 남길 감독이 쏠쏠하게 활용을 했고 이제는 안산 그리너스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주전 경쟁을 할 시간이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이라는 구단의 특성상 참 경쟁자도 많고 뭐 본인이 2000년생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밑에 후배들도 좀 있는 그런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김범수 선수가 올해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감이 좀 드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싸니는 너무나 좋은 선수죠.
이 알바니아 국적이고 이제 최근에는 헝가리에서 뛰다 왔고요. 이제 마티다담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헝가리에서 잔뼈가 있는 선수인데 95년생 이제 또 전성기에 있는 선수고 이 아사니는 광주와 수원의 개막전부터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사니로 가도록 하겠고 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송승민과 최건주 저는 이거 최건주인데요. 정말 스피드도 빠르고 이 안산에서 정말 이 선수 정말 크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최건주 너무나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이고요. 송승민 선수도 너무나 좋은 선수지만 이거는 최건주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2강부터는 거의 바로바로 찍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안재준과 심동은 저는 이건 안재준 선수로 가도록 할 텐데 안재준은 뭐 톱도 되고 윙어도 되고 상당히 여러 측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고 신동훈은 지난해 이제 안양에서 성남으로 트레이드가 돼서 온 이후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본인의 경기력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가 조금 더 유망한 안재준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권창훈과 손석용입니다. 정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창훈을 떨어뜨리고 손석용을 올린다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한 70%는 저에게 추가할못이라고 할 거라는 걸. 근데 권창훈의 폼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 K리그 1에서도 온전한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러면서 권창훈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선수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국대 가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그나마 이 손석영을 떨어뜨리고 권창훈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석영은 정말 김포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될 정도로 정말 김포에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석영 선수가 너무나 기대되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권창훈 선수가 월드컵이나 이런 데 가서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권창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과 장백규인데요. 두 선수 모두 이제 한 명은 K4, 한 명은 K3에서 왔습니다. 박대웅은 K4를 거의 폭격했습니다. 득점 기록이 저렇게 나오는 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 K4를 폭격했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장백규 선수도 K3에서 괜찮았지만 어쨌든 천안으로 와서 지금 이제 윙어로 뛰어주고 있고 박대웅도 윙어로 뛰어주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박대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우와 한지호입니다. 두 선수 모두 베테랑인데요. 안용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까지는 대구에서 뛰면서 대구 윙포워드진에 상당히 또 하나의 좋은 뎁스를 채워주는 자원이 됐고 대구가 뭐 지난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구에게 힘이 되어줬던 선수인데 이제는 또 안양으로 이적을 한 상황이고 한지호는 뭐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고 이 부천에게는 상당히 또 하나의 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안용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용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나와 윌리안인데요. 저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윌리안 뽑을 예정인데 이 팀과 잘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윌리안이 보여주는 개인 기량은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또 경기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울에서 윌리안이 임대를 와 있는 동안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케 하는 요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윌리안이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더 또 K리그 1에서 또 오랜만에 들어와서 좀 어떻게 하지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플라나도 너무나 좋은 선수고 전남의 공격을 또 이끄는 이 발디비아와 함께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윌리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르소와 갈레고인데요. 저는 이거 제르소 뽑을 건데 갈레고도 너무나 좋은 선수고 이 스피드도 있고 이 발재간도 있고 너무나 좋은 선수인데 이 제르소는 스피드도 있고 발재간도 있고 득점 능력도 있는 더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거 양팀 11번끼리의 맞대결은 제르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동과 김정환인데요. 저는 이거 백성동을 뽑을 예정이지만 사실 지난해 기록은 김정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경기도 한 경기 더 뛰었고요. 득점도 더 기록했고 도움도 더 기록했는데요. 그냥 김정환으로 갈까요 이거는? 사실 김정환은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이끌고 있는 선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이 이랜드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백성동은 지난해 안양에서 많이 뛰기는 했지만 뭐 결국은 승격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는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이 윙포워드들이 몇 명 빠진 포항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거 그래도 백성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기표와 문선민인데요. 저희가 문선민인데 건기표는 지난해 많이 출전도 못했고 어려운 시즌을 겪었지만 문선민은 그나마 좀 나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문선민을 뽑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거 문선민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경준과 조용욱. 저희가 조용욱인데요. 김경준은 안양에서 역시 또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하면서 괜찮은 기록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좀 만족할 만한 시즌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와서는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지고 앞으로 좀 더 김경중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봐야 김경중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영욱은 뭐 너무나 지난해에도 서울의 공격을 이끌었고 어린 선수임에도 정말 이 소년 가장 같은 느낌으로 서울이 이끌었고 이제는 김천으로 와 있는데 저는 사실 조용히 제발 아시안 게임을 가서 좀 군특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정말 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안 받으면 너무나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욱 선수가 꼭 특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과 임상엽인데요. 저는 이거 임상엽인데 이상원은 정말 부산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막판에는 좀 아쉬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면서 본인도 어려워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올해에는 이상원이 좀 더 좋은 활약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3월 10일 이 시점에는 지금 이승기 선수의 부산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그런 튜터를 받으면서 또 잘 되지 않을까 싶고 임상엽은 완성형 선수입니다. 서울에 와서도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엽이 주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서 임상엽이 주전으로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엽 너무나 올해에도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서 임상엽 가도록 하겠고요. 30개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강성진과 임상엽, 저는 이거는 임상엽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제르스와 이승우, 저는 이승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영과 송민규, 저는 이거 송민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박대영과 백성동, 다음엔 나상호와 조용욱, 이건 나상호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문선민과 양현준은 양현준입니다. 다음은 안재준과 윌리안, 저는 이거 윌리안이고요. 다음은 헤이스와 김대원, 이거는 K리그 1에서 10 넘게 기록한 김대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훈과 엄원상, 저는 이거 엄원상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바코와 안드레 루이스, 저는 이거 바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민과 김민준, 이거는 저는 김민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민준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동준과 윤일록, 참 뽑기 어려운데 사실 꾸준하게 나온 것만 보면 이동준이 아니라 윤일록을 뽑아야 되는데 이동준도 단기간에 폼을 보여주면 너무나 잘했잖아요. 이동준과 윤일록, 이동준과 윤일록은 저는 최근이니까 윤일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석과 임찬을 너무나 좋지만 김보석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승석과 루빅손, 저는 루빅손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희와 최건주 너무나 잘하는 선수지만 저는 정재희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안영호 아사니, 저는 이건 아사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 16강에서 이렇게 붙네요. 원상과 루빅손. 와, 이거 정말 야, 대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 야, 저는 그래도 아시안게임도 가서 좋은 활약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원상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백성동과 인삼혁, 현 포항 그리고 전 포항의 맞대결인데요. 저는 전 포항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윌리안과 양현준, 저는 양현준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민준과 정재희, 저는 이건 정재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원과 나상호, 김대원이죠. 그리고 다음엔 바코 아싸니, 바코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윤일록과 김보섭, 저는 이거 김보섭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송민규와 이승우. 근데 송민규 사실 누적기를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또 개막전에서 골은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송민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8강입니다. 김대원과 정재희. 저는 이건 김대원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임상혁과 엄원상. 전 엄원상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보섭과 양현준. 저는 양현준. 그러면 이건 송민규 박호인가요? 저 이거 박호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양현준과 엄원상. 엄원상이고요. 죄송합니다. 엄원상이고요. 박호와 김대원. 최근 폼만 생각한다? 김대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대원과 엄원상. 저는 이건 엄원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 월드컵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울산현대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 펜신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원래 이상형 월드컵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네, 전 제가 좋아하는 거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K리그 1, 2에서 가장 잘하는 윙포워드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번 K리그 1, 2 쌉주 컴포지션 월드컵 윙포워드는 엄원상 선수가 우승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